안녕하십니까, 광화문 코실 최이코입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혹시 기억하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6%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2.0%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경제 전망에서도 KDI와 한국은행을 포함한 지금까지 국내외 전망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들 중에 가장 높은 2.4%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나 홀로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야?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도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적잖이 내비쳤는데요. 2020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뜯어보면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다급함마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서두에서부터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경기 반등을 위해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추진과 촉진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요. 종합해보면 정부는 작년 경제 성장률 급락의 핵심 원인을 투자 부진으로 진단하고 경기 반등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려는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여전히 2%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투자를 너무나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4%로 내다보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은 반대로 마이너스 2.4%로 전망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만약 이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건설 투자 증가율은 2018년도 마이너스 4.3%를 시작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 감소를 기록한다는 한국 경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초유 사태가 심각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설 투자가 국내 경제를 견인해 왔으며 특히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설업은 경기 부양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산업군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를 도외시하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모순되고 설득력까지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경제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심각한 건설 투자 부진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축소시키려 했던 도로, 철도 등 사회 감전 자본 투자를 부랴부랴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토목 건설 부분이야 이게 먹힌다고 해도 건설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주택 경기는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마치 빙하기가 연상될 만큼 싸늘하게 식어 있는데, 규제를 하더라도 전체 주택 경기는 침체되지 않도록 전략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데 그러한 고민의 흔적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11.6 대책만 해도 오직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전체 주택시장의 침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벼룩을 잡겠다고 초과 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려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선의는 좋지만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건설 산업 전체를 완전히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지난해에도 성장률을 높이겠다, 체감할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연말에 가서는 2%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마음을 졸이며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정부는 또다시 성장률 목표치만 높게 전망해 놓고는 정작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건설 투자는 침체된 채로 그냥 방치하겠다는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의문을 넘어서서 한숨과 답답함마저 밀려옵니다. 이상 광화문 코실 최이코였습니다.